안녕하세요, 이채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총괄대사 경로와 산하 인산화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총괄대사 경로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조금 더 간단하게 도식화된 그림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좋은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산화되며 에너지를 만드는 해당 과정과 구연산회로, 포도당을 저장하는 글리코젠 합성 경로, 오탄당과 NADPH를 만들어내는 오탄당 인상 경로, 지방산과 아미노산이 합성되고 분해되는 중성지방 경로와 아미노산 경로, 포도당을 합성하는 당신생 경로 등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총괄대사 경로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자, 먼저 해당 과정과 구연산회로 그리고 산화 인산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당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은 피루부산으로 산화가 되며 기질 수준 인산화를 통해 적은 양의 ATP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때 탈수소 효소의 작용으로 조효소인 NAD+가 NADH와 H+로 환원됩니다. 두 번째로는 구연산회로입니다. 구연산회로는 TCA 회로라고도 불리며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피루부산을 다양한 물질로 산화시키며 기질 수준 인산화를 통해 적은 양의 ATP를 만들어내고 환원된 조효소인 FADH2와 NADH를 만들어냅니다. 해당 과정과 TCA 회로에서 생성된 NADH와 FADH2는 산화 인산화 과정을 통해 다시 NAD+와 FAD로 산화되면서 전자와 수소를 내놓게 됩니다. 이때 나온 전자는 최종 전자 수용체인 산소와 만나 물을 생성하고, 수소는 미토콘드리아 내막 밖으로 이동하여 양성자 구동력이라는 힘을 만들어 많은 양의 ATP가 합성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해당 과정과 TCA 회로는 기질 수준 인산화를 통해 적은 양의 ATP를 생성하며 환원된 NADH와 FADH2를 만들어내고, 이 NADH와 FADH2가 산화 인산화 과정을 통해 다시 산화되면서 수소가 나와 양성자 구동력을 형성하며 많은 양의 ATP를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처럼 물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포도당이 남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도당은 매우 좋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글리코젠 합성 경로를 통해 글리코겐이라는 고분자 형태로 저장합니다. 또한 남은 포도당은 오탄당 인상 경로, 중성지방 경로, 아미노산 경로를 통해 다양한 전구체를 생산하게 됩니다. 오탄당 인상 경로는 오탄당과 NADPH를 만들어내는데, 오탄당은 후에 핵산의 중간 대사물을 만들게 되고 NADPH는 생합성에 필요한 전자를 제공하게 됩니다. 중성지방 경로에서는 아세틸코에이가 지방산을 만들어내고, 이 지방산은 글리세롤과 합쳐져 지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후에 이 지방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분해되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아미노산은 어떻게 합성될까요? 아미노산은 피루부산과 아세틸코에이가 유기산으로 전환되고 아미노기가 붙어 아미노산을 합성하게 됩니다. 또한 아미노산도 에너지가 필요할 때에는 아미노기를 제거한 후 유기산으로 전환되어 ATP 합성에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암모니아는 요소 회로를 통해 무독성인 요소로 전환되어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반대로 체내에 포도당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당신생 경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당신생 경로는 해당 과정의 역과정으로 모든 반응이 가역적인 반응은 아니기 때문에 세개의 비가역적인 반응에서는 해당 과정과 다른 효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당신생 경로는 사람에서는 주로 간에서 일어나며 ATP를 사용하여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포도당을 합성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탄소 공급원으로는 젖산, 아미노산, 글리세롤이 있습니다. 먼저 젖산입니다. 심한 근육활동은 ATP가 매우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때는 빠른 산소 전달이 어려워 피루부산을 통한 ATP 합성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젖산 발효라는 현기성 당분해를 통해 젖산과 ATP를 만들게 되고, 휴식 시간 동안 생성된 젖산을 피루부산과 포도당으로 전환하면서 포도당을 합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코리회로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중 특히 알라닌은 알라닌 아미노기 전달 효소에 의해 피루부산으로 전환됨으로써 중요한 포도당 신생성의 주요 전구물질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회로가 바로 알라닌 회로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리세롤입니다. 중성지방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글리세롤이 변환되어 포도당 신생성에 사용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당신생 경로는 해당 과정의 역과정으로 ATP를 사용하여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이며, 비가역적인 과정에서는 해당 과정과 다른 효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젖산, 아미노산, 글리세롤 등이 포도당을 합성하는 데 중요한 탄소원이 되고, 젖산과 아미노산의 알라닌은 코리회로와 알라닌 회로를 통해 당신생 경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너지를 들여 전구체로부터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동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괄대사 경로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이들을 다시 합쳐볼까요? 에너지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해당 과정과 TCA 회로, 남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글리코젠 합성 경로, 오탄당과 NADPH를 생산하는 오탄당 인상 경로,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합성되고 분해되는 중성지방 경로와 아미노산 경로, 요소를 배출하는 요소 회로, 포도당을 합성하는 당 신생 경로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로들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수렴적으로 이화되기도 하고 발산적으로 동화되기도 하면서 서로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총괄 대사 경로입니다. 이렇게 각 경로를 숙지한 뒤 다시 총괄 대사 경로를 보니 조금 더 한눈에 들어오고 잘 이해되지 않으셨나요? 오늘 제 설명이 여러분들이 총괄 대사 경로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